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관봉권 다발, 거기서 흔히 말하는 띠지가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직적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이건 그냥 가능성 내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검찰의 증거 이 관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 관봉권의 띠지라는 거는 증거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코드라든가 발행인 관리자 이게 다 있어서 이 관봉권의 유통 경로, 그러니까 어떻게 유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실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류해서 은닉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검찰이 설명이 더 납득할 수 없는데 그 관봉권을 해체해서 실제 화폐 수량을 세다가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건데, 관봉권은 그걸 분리해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관봉권 다발 자체가 조폐공사에서 확인해서 발행해서 이 묶음으로 놔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해명 자체를 볼 때에도 이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검찰이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띠지 분실이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넉 달 가까이 내부 감찰도 좀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외 토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제 뉴스가 되는데,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렸다, 수험생이 수험표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검찰에서 공판에 가면 중요한 증거를 쓸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던 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관봉권과 그 스티커 띠지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현금 검수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까지 이 네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역추적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또 누가 이 관봉권을 내어줬는지 등등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관련된 증거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녹취도 있을 거고, 통화 기록도 있을 거고, 핸드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유독 관봉권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휴먼 에러라고 저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휴먼 에러가 또 전혀 또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관봉권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돈을 살렸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일단 들어오면요, 증거가 이제 띠지에 들어있는 것을 정말 띠지에 들어있는 게 얼마 금액이라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열어서 확인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띠지를 열어서 살려 봤을 것이고, 그게 무의식 중에 띠지라든가 비닐봉지를 그냥 같이 채 버리는 그런 휴먼 에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단순히 징계를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관련자들을 이 감찰하면 이렇게 어설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분실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그 직후에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내지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금원, 관봉권의 출처는 향후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그 핵심 증거를 은닉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실 자체가 검찰의
이 증거 관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찰 과정에서 아마 허위 진술로 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분실한 사람이 결국 수사관이거나 검사거나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근데 검사가 직접 그걸 개봉해가지고 세지는 않았을 거예요.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거나 수사관이 아마 그걸 셌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한 4월로 지금 보이거든요. 4월이라 그러면 한창 대선 후보 대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이게 증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당시에 돈을 샜던 사람이나 이걸 관리했던 담당자가 증거 인멸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명백한 뻔히 드러나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 저는 고의로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실수로 무의식 중에 네. 폐기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래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 전 대통령 때도 관봉권이 나왔었는데 구속 그렇죠. 안 하지 않았냐. 그렇죠.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렇죠. 관봉권 이거는 이제 뭐 고의성 분실 고의성이냐 그 관계없이 관봉권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똑같이 윤석열 정부 때나 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은 더 좀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싼 옷이라든가 장신구 살 때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 다 카드로 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 경찰청에 있는 반부패 수사대가 청와대 전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옷값을 살 때는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군데 옷 업체를 브랜드 업체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10군데 업체 전부 다 옷 살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만 지금 그걸 계속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영부인의 옷이라든가 장신구를 카드로 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현금 다발이 어디서 왔겠느냐?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은 월급이라든가 남편이 받은 월급, 생활비 이걸로 썼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특수활동비 관봉권을 가지고 가서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관봉권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얘기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관봉권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관봉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같이 동일하게 등장할 뿐이지 전혀 사안이 다르죠. 이게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 내지 수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된 뭐 이 국민의힘 시의원 또 관련된 이 국민의힘 측의 어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인도 방문, 뭐 이거의 국부 유출 주장이라든가 프랑스 방문 때 샤넬 의상 다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사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청와대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거기에 관봉권이 있었다는 이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이 사건처럼 실제 사인인 건진 법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고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띠지와 스티커가 유출된 사건 이걸 똑같이 관봉권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뭐 이게 그런 합당한 비판은 아닌 거고요. 그 사건도 아마 곧 뭐 경찰이 수사에 왔는데 곧 혐의 없음 처분이 될 사건으로 봅니다. 그 사건을 이것과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하는 건 검찰의 이런 이 수사 관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이건 검찰이 이 실제 증거인멸을 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여야가 그 뜻이 다를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예정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건강을 또 문제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그전에 뭐 버티기 전략이랄까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김건희 씨도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뀐 걸까요? 근데 지금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지금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술 거부하기 위해 거부를 할 건데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가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게도 보장이 됐었죠. 조민 씨도 보장이 됐었고 정경심 씨도 다 보장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야당 대표 시절에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이 출력해온 A4를 쭉 읽으면서 추가적인 질문하니까 거기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질문 있으면 찾아가라는 식으로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피의자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대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한 것은 좀 온전하지 않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걸 판단해 줍니다. 증거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 3심에서 결국 모두 다 증거를 기반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거가 나왔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죄는 되지는 않고요. 결국 재판에 가서 판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은 다시 21일 모레 오후 2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앞서서 저희가 기자 연결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지금 또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예. 앞에 말씀 간단하게만 덧붙이면 진술 거부권은 일단 출석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가 당연히 존중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점 확인하고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이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소위 국무회의 형식의 모임에 출석을 했었고 거기 참석해서 관련돼서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고 계엄을 말렸다 그랬지만 최근 특검이 확보한 CCTV에 의하면 CCTV 상에서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죠. 그리고 당일 사전에 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관련된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은 상당히 소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나 관련된 이 공개적 자리에서 계속 부인했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위증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인데 특위가 끝나고도 이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 해산 후에 위증 고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제 소급 적용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소급 적용 이거는 법치주의를 좀 굉장히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과거에 모든 발언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소급 적용이 만약에 사례로 굳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입법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급해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 건데 법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이건 옳지가 않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돼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판결문에는 지금 이재명 당시 전 경기도지사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100번 넘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 폭주가 결국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시 지도부 전체를 올가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는 상태, 전 지도부가 없는 상태,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수가 기소된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선거용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시키면서 당 지도부를 구속시키려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범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복당 신청했고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향후에 조국혁신당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앞으로 범여권에서의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밝히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밝히는 바처럼 당분간은 독자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국혁신당이 갈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 지금 예상되기로는 올해 11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을 조국혁신당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올해까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제도 개혁 등에 같이 뭐 힘을 모으고 또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표방한 것처럼 이 쇄빙선의 역할,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 그 입장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 가는데 힘을 합칠 것이고 아마 연말 시점쯤 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실제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는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 합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내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평가와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 그것을 위해서 조국 전 대표 또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에 이제 좀 행보가 촘촘했는데 특히 SNS에 올렸던 이 된장찌개 영상이 좀 화제였습니다. 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된장찌개 집이 그러니까 찌개가 메인이 아니고 소고기가 메인인 뭐 그런 집이어가지고 네. 왜 소고기를 먹었는데 찌개만 올렸냐,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위 돈으로 먹은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뭐 서민 코스프레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제 죄송합니다. 소고기집이죠. 네네. 저기가 투뿔부터 이제 소고기가 주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투뿔인데 저게 이제 기본이 1인분이 150g에 65,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있는. 가격이 네. 있죠. 그리고 특수부에 가면 8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렇게 해서 5명이 갔지 않겠습니까? 본인과 배우자, 딸,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보면 5명이 갔을 것 같은데 한 이제 소주도 뭐 한 잔 했다 그러면은 5, 60만 원 충분히 나왔겠죠. 고기를 다 먹어야지만 저 된장말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수사대가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젓가락 포장지가 나와요. 근데 젓가락 포장지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 미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순간이 잠깐 나옵니다.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저 된장말이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는 설해마을 입구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인 거예요. 자, 저렇게만 딱 보면은 된장 드시는 게 그냥 이제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좀 뭐랄까 소박하게 이제 뭐 대화를 나누면서 된장을 먹는 이런 모습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어치 이상의 소고기를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핵심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네. 굉장히 공장님 말씀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입시를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또 반복하는 거다. 좀 더 계셨으면 반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뭐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사면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은 이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재판부가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마
증거인멸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요건에 맞춰서 보석이 인용된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 중에는 이제 김용 전 그 부원장이 억울하게 검찰의 이 수사를 받고 지금 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 2심 또한 그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그 유죄 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증거 관련해서도 검찰의 어떤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관련해서는 이제 돈 수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알리바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알리바이의 증거로서 구글 타임라인이 흔히 제출이 되고요. 그 신빙성을 꽤 높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 부분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은 거죠.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이 부분을 증거 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리 오해 등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판 상황, 김용 부원장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경위를 봤을 때 실제 그 부정한 돈을 받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 의원들 꽤 많은 분이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보석이 인용됐을 뿐이고 이후에 뭐 사면 복권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를 거로 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지금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론은 뭐 자연스럽게 또 형성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좀 지켜보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지금 당사의 뭐 진지를 구축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던데 특검에서는 뭐 급습하진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특검 믿을 수가 없죠. 언제 또 다시 들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왔을 때가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날 그날 왔습니다. 즉 많은 이제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사무실 당사를 비우고 대전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즉 집주인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털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거상경해가지고 당사를 지키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다시 당사 압수수색이 나왔었지요. 언제 또다시 당사에 침입을 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당 지도부는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철통 경계를 해서 당원 명부는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원 명부를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찬탄파 단일화는 좀 무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최근의 분위기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반탄파의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굳이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전한길 씨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가 최초 그 유세장에서 보였던 행보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윤호개인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의 마음을 얻어서 당원과 지지자의 표를 얻겠다는 게 지금 반탄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의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그게 실제 유효한 전략인 게 여론조사상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결과 역시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 그렇게 구성된 지도부가 과연 일부 당원의 당심을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야당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것이냐. 매우 회의적이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 내란 시점에서 단 한 치도 한 발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계기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입장 금지를 당한 전한길 씨, 김문수 후보에게 이걸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전에는 김문수 후보 앞에서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날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간 게 당사 로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마주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전한길 씨는
꼭 김문수 이제 후보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만나서 유력한 이제 후보가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떤 징계 회부된 것 같은데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어떤 당 지도부로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아마 붙잡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김문수 지사, 그죠? 김문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 당의 어떤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금하고 양상이 좀 상당히 달랐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됐죠. 정청래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전무후무한 강성 캐릭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강성 캐릭터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주 무지막지한 야당의 거칠은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주 전투력에 있는 아주 강한 당 지도부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김문수냐 장동영이냐 이 두 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1, 2등 후보가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선에 가서 한 번 더 맞붙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두 두 분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